옛날에 전쟁을 끝낸 군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옷과 가방, 신발은 다 낡았고 몸도 성치 않아서 무척 힘겨운 걸음을 하고 있었죠. 그때 군인 앞에 아주 무섭게 생긴 늙은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군인은 맞서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없었는데요. 마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무서워 말게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늙은 마녀는 그들의 옆에 서 있는 굵고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속 텅 빈 곳에 들어가면 마법의 부싯돌이 있네. 그것을 가져다 주게. 군인은 무척 귀찮았습니다. 마녀는 금세 군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는 흉측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곳엔 금은보화가 한가득 들어있어. 그것들을 마음껏 가져도 좋아. 대신 그 부싯돌만 나에게 주면 된다네. 군인은 보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지친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돈만 있다면 새 옷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또 허름했던 집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군인은 마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녀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안에는 보물을 지키는 거대한 개 3마리가 있네. 개를 잘 달래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군인은 밧줄을 메고 천천히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서늘한 바람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아른거리면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 흔들리는 빛 사이로 3개의 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군인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방문을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사람 키만한 개가 보물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강아지야,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개는 상자에서 내려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군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는데요. 상자 안에는 구리로 된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몇 달은 굶주리지 않겠는걸? 군인은 동전을 가득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가자 군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훨씬 큰 개가 보물상자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군인은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감한 강아지야,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개는 꼬리를 흔들며 상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인이 상자 뚜껑을 올리자 그 안엔 은빛 동전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음식에 옷까지 모두 살 수 있겠는걸? 군인은 가방 속 구리 동전을 다 쏟아내버린 다음 은빛 동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은 더 좋은 보물을 갖기 위해 세 번째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보다 거대한 개가 보물 상자를 지키고 있었죠. 사람도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군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튼튼하고 힘센 강아지야,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개는 군인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상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큰지 발을 디딜 때마다 동굴이 쿵쿵 울렸죠. 겁에 질린 군인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싹 사라질 정도로 많은 황금빛 금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을 거야. 군인은 은화를 털어버리고 금화로 한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동굴 한쪽에 놓여있던 부싯돌까지 찾아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도 반짝반짝 신기한 빛을 뿜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마녀는 밖으로 나온 군인에게 어서 부싯돌을 달라고 보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에게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녀가 이 부싯돌을 아끼는 걸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야. 군인이 물었습니다. 이 부싯돌을 가지고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나요? 하지만 마녀는 비밀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계속 물어보자 마녀는 화가 나서 군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잔말 말고 얼른 내놓지 못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무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는 건데.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군인을 공격하자 놀란 군인은 칼을 휘둘러 마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돈은 물론 마법의 부싯돌도 군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부자가 되어 마을로 돌아온 군인은 나무 속에서 그 말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고급 옷을 사입었으며 주방장을 직접 고용해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다가갔고 군인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결혼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예언가가 예언하기를 공주가 어떤 군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왕은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공주를 궁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예언 속 군인은 아닐까? 군인은 공주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결혼을 꿈꾸는 것보다 지금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며 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인은 돈을 다 써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였을 때 가까이 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의 곁을 떠났고 군인의 신발을 닦아주던 착한 소년만이 남았습니다. 또 허름한 집으로 쫓겨났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옷을 살 돈이 없어 직접 고쳐서 입기도 했죠. 어느 날 밤 바느질하기 위해 양초를 켜기로 한 군인은 예전에 가져온 마법의 부싯돌이 생각났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 부싯돌을 부딪히자 반짝이는 빛과 함께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밑 동굴에서 구리로 된 동전을 지키던 개였죠. 부싯돌을 2번 부딪히자 은하를 지키던 개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싯돌을 3번 부딪히자 금화를 지키던 거대한 개가 마법처럼 나타났죠. 군인은 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원래 너희들이 있던 곳에 가서 돈을 다 가져와. 개들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군인은 다시 부자가 된 것이죠. 이제 군인은 이 마법의 부싯돌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이 난 군인은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을 빌기로 했습니다. 공주님이 보고 싶어. 만날 수 있게 해줘. 개는 순식간에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아리따운 공주님이 개의 등을 침대 삼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군인은 그 모습을 보고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군인은 그녀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개에게 다시 공주를 데려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커다란 개가 날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멋진 군인이 나에게 키스해줬어요. 내가 결혼하게 될 남자가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왕과 왕비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공주를 데리고 도망칠 것만 같았죠. 왕비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밤이 되자 왕비는 자고 있는 공주의 허리춤에 메밀가루 주머니를 매달아 작게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메밀가루를 따라 공주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기 위해서였죠. 한편 계속 공주가 어른거렸던 군인은 다시 한번 부싯돌로 개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는 쏜살같이 궁으로 달려가 공주를 데리고 군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메밀가루가 길을 따라 뿌려지는 줄은 알지 못했죠. 군인은 공주를 다시 만나 너무 기뻤습니다. 군인이 공주에게 키스하자 그녀가 잠에서 깼는데요. 놀란 공주가 군인의 얼굴을 보자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언 속 그 군인이군요. 군인은 공주에게 청혼했고 공주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왕과 왕비가 군사들을 이끌고 군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길에 뿌려진 메밀가루를 따라서 온 것이었죠. 여봐라! 저자를 당장 끌고 가라! 군인은 마법의 부싯돌을 챙기지 못한 채 병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때 신발 닦기 소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서 부싯돌을 나에게 가져다줘. 어느새 군인은 사형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을 매야 할 밧줄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왕이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 모여든 마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공주를 능욕하고 해치려 한 못된 죄인이다. 죽여야 마땅하다. 그때 군인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죽기 전에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었지만 잠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신발 닦기 소년이 부싯돌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군인이 소년에게 부싯돌을 받자마자 여러 번 부딪혔죠. 그러자 거대한 개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관중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개들은 성큼성큼 왕과 왕비를 향해 걸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죠. 왕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절대로 너 같은 천한 군인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어! 그때 개들이 왕과 왕비를 한 입에 물더니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곧 두 사람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끔찍한 모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직 끊어지지 않은 부분은 개들이 아작아작 씹어버렸죠.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머리를 조아리는 백성들을 보며 군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공주는 겁에 질려 군인의 뜻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군인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마법의 부싯돌을 이용해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